1940년 자동차 수리공 장인이었던 아도 서비스를 정주영 회장이 인수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역사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정세영은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똑똑한 동생 정몽부와 함께 자동차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1967년 미국 포드와 합작한 현대차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비로소 자동차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정세영은 독자 모델 승용차 포니를 개발하며 세계 시장에 조용하지만 강한 도전장을 내밉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혼의 적이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후 32년 동안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코나, 산타페 등 수많은 모델을 개발하고 판매하며 현대자동차를 세계 11위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 조용한 주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정주영 회장은 정세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국의 장자인데 농부에게 자동차를 넘겨주는 게 잘못됐다. 이 한마디로 그의 자동차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세영은 32년간 애써 키운 자동차 사업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경영권 승계 문제를 정리하던 정주영 회장은 장자가 아닌 전문가에게 경영권을 넘기기로 결심했고, 이는 현대 안에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정세영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현대산업개발 대표인 정몽규에게 자동차 사업을 넘기고 업계를 떠난다고 발표합니다. 기자회견 당시 정세영 회장은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아들 정몽규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자동차 사업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세영은 자동차 대신 건설 사업을 맡아 독립하게 되고 작은 아버지인 정몽부가 현대자동차를 차지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 정몽부 회장은 이른바 왕자의 난을 치른 끝에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현대 기아차를 세계 5위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시키며 뛰어난 경영 능력을 입증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정몽규는 현대산업개발 회장으로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도전합니다. 이는 정세영이 이루지 못한 자동차 사업의 꿈을 항공사업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화제가 되었지만 아시아나 인수는 결국 무산되고 맙니다. 이제 또 다른 세대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정의선 회장은 정몽구 회장의 외동아들로 1970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엄격한 전통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매일 아침 일찍 가족을 불러 밥상머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예절과 인성을 강조하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교육 덕분에 정의선은 재벌 3세임에도 겸손하고 예의 바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유학을 결심한 것도 아버지의 권유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의선은 군 복무를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정몽부는 육군 병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또 그는 가족력으로 인한 담낭 질환을 앓아 큰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9년 어머니 이종화 여사가 담낭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력의 무게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미국 유학 시절 그는 지금의 아내 정지선을 만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그녀와 인연을 맺으며 조용히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정지선은 현대백화점 회장과 이름이 같아 결혼에 반대도 있었지만 정의선은 끝까지 그녀를 지지했고 두 사람은 1995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정의선과 정지선 부부는 공식 석상에 자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대그룹 내 혼맥은 화려하기로 유명한데 정지선은 박태진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도 친분이 깊고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대현은 LS그룹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한편 정의선은 탈모 문제로 고민을 겪었습니다.
80대에도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하는 아버지 정몽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재벌가에서는 탈모가 흔한 고민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료를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1999년 현대차 상무이사로 경영에 입문한 정의선은 2010년 현대차 2대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가문과 역사의 상징인 할아버지의 집을 물려받으며 조용히 정의선 시대에 막을 올립니다. 그의 경영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1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넷 문건에 따르면 삼성 임원들 역시 정의선의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금 그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이끌며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대표이사로 취임한 정의선은 디자인 경영을 내세우며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피터 슈라이어는 아우디와 폭스바겐에서 이름을 알린 디자이너였습니다. 정의선은 직접 독일로 날아가 수차례 설득을 거듭한 끝에 그를 영입합니다. 그의 첫 작품인 K5는 국내외에서 디자인 호평을 받으며 역대급 국산차라는 평가를 얻습니다. 기아차 특유의 패밀리룩 디자인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2015년 출범한 제네시스 브랜드는 정의선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브랜드 이름에서 현대라는 단어를 과감히 빼고 고급차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초기 기획부터 조직 개편까지 모든 과정을 그가 주도했습니다. 공식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네시스를 하나의 독립된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5년 만에 누적 판매 10만 대를 넘기며 고급차 시장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합니다. 이외에도 그는 모하비 SUV 개발에 직접 참여하며 기술력 향상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을 쏟았습니다. 정의선은 젊은 층을 겨냥한 프리미어 유니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PYL을 론칭합니다. 벨로스터, i30 등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며 새로운 이미지를 시도했습니다. 벨로스터 신차 발표회는 홍대 클럽에서 열렸고 가수 싸이 등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일각에서는 팔리지 않는 Y 양산차 라인업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 수소경제, 로보틱스 등 4대 신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며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려는 발걸음을 계속했습니다. 미국 자율주행 기업 튜브와 합작법인 모셔널을 설립하고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아이오닉 5를 공개하는 등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 최고 로봇 기업 중 하나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대규모 투자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정의선이 재벌 3세 가운데서도 특히 뛰어난 경영자로 평가받는 이유가 됩니다. 기아차 사장 시절부터 디자인 경영으로 기아차를 현대차 못지않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성장시켰고 현대차에서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성공적으로 론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의선 회장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가 펼쳐나갈 자율주행, 친환경차, 로보틱스 분야의 혁신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역사를 잇는 그의 경영 철학과 비전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영감을 전하며 산업 발전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의선과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